솔 리서치만 드시나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것과 함께 시작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직구 영양제 중에서 솔 리서치 베이직 B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 조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드시는 분들, 흡연 또는 음주를 하시는 분들, 여성 또는 고령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시면 편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추가입니다. 솔 리서치만 드시지 마시고 이것들을 추가하세요. 바로 마그네슘과 오메가3입니다. 솔 리서치 베이직 투퍼데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미네랄이 알비온사에 좋은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들어가 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솔 리서치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의 함량은 20mg입니다. 솔 리서치 2알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마그네슘은 하루 200에서 적극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400mg 이상도 드시는데요.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보더라도 200에서 350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이 수치를 먹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많이 필수적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내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더 필요한 마그네슘, 저희가 일반 식사를 통해서 채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채소나 과일에서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었지만 채소나 과일값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식단으로 많이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족한 마그네슘 드시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양제 중에서 마그네슘은 굉장히 피드백이 빠른 영양제로 가급적 챙기면 좋은데요. 솔 리서치에는 20mg의 마그네슘, 쥐똥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들어가 있다, 넣어줬다, 여기에 작은 의미를 두고 마그네슘은 가급적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메가3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보시면 오메가3도 알약이 굉장히 크고요. 마그네슘도 알약이 굉장히 큽니다. 솔 리서치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멀티비타민이지만 덩치가 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넣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메가3의 경우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서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몸의 염증을 전체적으로 줄여주는 밸런스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가라. 그리고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한 개로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가성비가 좋으면서 범용적이고 효과가 굉장히 많은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자체가 지금 현재를 개선시켜줄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로도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깨끗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요. 저희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탄탄하고 탄력적이며 탱탱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고 찢긴단 말이에요. 오메가3는 이런 혈관의 유동성, 탱탱함, 유연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낮춰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또한 일정량 이상 먹게 되면 눈의 건조감, 눈의 피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눈은 굉장히 가치가 높고 중요한 기관이죠. 눈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피부가 건조하면 쩍쩍 갈라지니까 스킨하고 로션을 많이 바르시잖아요.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유분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에 화장품을 바르긴 힘드니 인공눈물을 넣긴 하는데요. 유분감이 필요한데 눈에는 이런 유분감, 기름을 뿜어낼 수 있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 기름샘의 재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오메가3 기름을 뿜어낼 수가 없고 눈이 건조해지며 쩍쩍 갈라집니다. 오메가3는 정말 가격 대비로 효능 효과가 많기 때문에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필수적인 가장 기본 조합 솔 리서치, 마그네슘, 오메가3입니다. 솔 리서치 베이직을 점심에 배치하시고 오메가3와 마그네슘은 저녁에 배치하세요.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면 근이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위장이 약한 경우 킬레이팅 마그네슘,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유기산 마그네슘, 가성비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변비가 있는 분들도 산화 마그네슘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경우 설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흡연 또는 음주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합으로 기본기에 비타민C를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의 경우 항산화제로 유명하죠. 흡연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독물질을 몸속에 많이 넣는 거기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유독물질과 싸워줄 수 있는 성분들이 필요한데요. 솔 리서치에는 비타민C가 250mg이 들어가 있어 임상적으로 유효한 양으로 들어가 있지만 산화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신 흡연 또는 음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택도 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나라가 정말 퀄리티가 좋고 싸고 좋거든요. 유한량의 비타민C, 고려은단 비타민C, 어느 비타민C든 관계없으니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유한량의 비타민C가 의약품 등급에 가격도 정말 좋기 때문에
의약품 등급 유한량의 비타민C 추천드리고요. 한 알에 1000mg의 비타민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 리서치 안에 들어간 비타민C의 4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알만 먹어도 충분하고요. 나는 신장결석 그리고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아. 그렇다면 하루에 2알에서 3알 정도 더 넉넉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비타민C의 상한 섭취량은 2000mg인데요. 상한 섭취량 이상부터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부작용이 신장결석 그리고 요로결석입니다. 그 고통 메커니즘이 출산의 고통과 비견될 정도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석이 생기시는 분들은 정말 잘생기므로 이런 분들은 비타민C의 용량 합산 2000mg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또는 고령자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2입니다. 여성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뼈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연령 때문에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 뼈 건강을 쉽게 넘어가 버리면 뼈에서 멈추지 않고 혈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칼슘이 빠져나와서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음 기본으로 소개해드린 마그네슘만 들어간 제품들이 아닌 이렇게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간 영양제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예시긴 하지만 이 제품은 괜찮은 제품이라 이 제품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솔 리서치 베이직에는 칼슘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 52mg으로 들어가 있죠. 칼슘은 하루 800에서 2000mg 정도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음식에서도 흡수가 돼도 꽤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보면 바로 느껴지죠. 800에서 2000mg까지도 먹는데 솔 리서치에는 52mg으로 이것 또한 굉장히 쥐똥만큼 들어가 있으므로 칼슘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조개 껍질만 생각해봐도 칼슘 덩치가 굉장히 크죠. 솔 리서치 한 알에 들어가기에는 물리적으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식사에서도 칼슘을 많이 섭취해서 저 정도 양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과 고령자분들은 칼슘은 가급적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이 600mg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0mg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고 임산부 및 폐경후 여성들에게는 1500mg의 칼슘이 필요하다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하는 질병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솔 리서치에는 52mg의 칼슘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적은 양인 게 이제 체감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혈액으로 들어온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먹은 음식 그리고 보충제에서 칼슘을 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이 말은 혈액 안에 녹아서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혈액에 녹아서 이 칼슘이 뼈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K2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 뼈나 근육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혈관에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됩니다. 칼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조개 껍데기같이 굉장히 딱딱한 물질입니다. 이게 혈관에 쌓일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전이 되고 동맥경화가 되고 뇌경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칼슘만 쑤셔 넣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뼈로 잘 이동해야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비타민 K2입니다. 꼭 보충제로 섭취하지 않으셔도 나또와 같은 발효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 칼슘도 정말 중요하지만 비타민 K2도 같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솔 리서치 투퍼데이에는 비타민 K2가 들어가는 있는데요. 함량을 보면 무려 200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약간의 페이크가 있습니다. 솔 리서치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K2는 MK4 형태라서 굉장히 적은 양에 해당합니다. 비타민 K2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MK4와 MK7입니다. 그냥 사슬 길이로 4와 7을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MK7인 성분은 100마이크로그램이면 충분합니다. 이와 반대로 MK4인에는 5mg입니다. MK4인애와 비교를 하면 MK4는 5mg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단위가 다릅니다. 5mg이면 5000마이크로그램이라서 꽤 많은 양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데요. 다시 보면 솔 리서치에는 MK4로 200마이크로그램으로 기존 양보다 25배 적게 들어가 있어 비타민 K2는 보충하셔야 될 양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충분할 수 있는 양이지만 여성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에게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셔야지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오늘은 솔 리서치 베이직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조합을 알아보았습니다. 솔 리서치는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알에 많은 걸 집어넣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양제 배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